네, 다음 순서는 TV 메디칼 명의 시간인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은 특히 매일 남자분들 의사 선생님들만 나오시다가 오늘은 여성 의사께서 나오셨습니다. 아까 분장실에 오셔가지고요. 재민 씨 따귀 때리고 가셨어요. 미스 코리아 뺨을 때리고 가신 만큼의 미모를 자랑하시는 정수경 한의학 박사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수경 한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주변에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비염 이유가 뭔가요? 네. 지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요, 일교차가 큰데요. 이런 기온 변화가 코 점막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비염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예. 또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듯이 뭐 꽃가루라던가 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급성 비염이 발생된다던가 체질 유전에 의해서도 그 원인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적으로는 폐에 풍냉이나 울화가 있을 때 또는 이제 내분비 계통이나 폐 계통, 호흡기 계통, 그다음에 소화기 계통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또는 또 음혈이나 뭐 원기가 부족할 때 이런 경우를 모두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네. 그 말씀하시는 거나 이 외모가 아주 단아해 보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누가 봐도 단아해 한의하신지 보이세요, 아실 진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뺨을 치면 해요. 그렇죠. 더 쳐야 돼요, 원래. 자, 우리 패널분들도 이 비염 안 와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한 28년 전에 이 코뼈가 부러지는 아주 그 오. 중상을 입었어요. 네. 근데 그 떳떳하게 말을 못하는 게 이제 그 담 넘다바가 그래가지고. 왜 웃어요? 나한테는 굉장히 시련의 시간이었었는데. 왜 담을 넘었냐? 네? 왜 왜 다 담을 넣으신 거예요? 그것까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데 방금도 우리 한의학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또 이 거듭되는 음주로 인해서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니까 이거를 이제 거의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비염이란 거는 처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병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요. 예. 저 원래 어릴 때 코피가 자주 흘렀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 잔핏줄이 자주 터져가지고 코피가 자주 난다고 하셔서. 맞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니죠. 그래서 할머니 소개로 동네 그 허름한 병원에서 코를 잘못 더 지져놓은 거예요. 맞아. 잘못 지졌어요, 그 혈관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더 심해졌어요. 비염이라는 게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소림 씨 패션이 그 심벌지우 그 이렇게 여기 보세요. 심벌지우 치는 원숭이 있잖아요. 왠지 아시죠? 그러니까. 핑크벨인 줄 알았어요. 칭찬해 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심벌지우 치는 원숭이 있어. 저도 오늘 의상 좋아요. 그냥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렇게 코가 좀 막혔는데 겨울이 되고 좀 추워지면은 완전히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를 오늘 꼭 제가 박사님한테 듣고 가야겠어요. 왜 그거를 치유법이나. 난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남자를 진짜 싫어해. 왜요? 정말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비염 걸려요. 비염이래요, 지금. 현재 비염이에요. 알레르기성 비염,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이란 특정 항원, 즉 코를 자극하는 특정 물질에 의해서요. 코 점막에서 일련의 면역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콧물, 코막힘, 재채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한 봄철이나 가을철에 꽃가루로 인해서 계절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계절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계절에 관계없이 진드기나 먼지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통년성이라고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께서 비염 검사를 받고 오셨답니다. 어떤 비염 검사를 받으셨는지 함께 보시죠.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원장님 찾아뵙고 한번 증세를 알아봅시다. 자, 가시죠. 비염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김한국, 솔림, 재민, 홍원빈. 어디 코가 많이 안 좋으세요? 정확히 28년 전에 코뼈가 한번 부러졌어요. 숨을 한번 이렇게 들여 마셔보면 한쪽을 안 마셔져요. 코뼈 골절 이후 한쪽 코로는 숨을 못 쉰다는 김한국.
코피가 네. 자주 났었어요. 자주 그래서 아주 어릴 때 때도 잔 혈관을 지져놓는 네네네. 수술이라고 해야 되나? 시술을 했었거든요. 네. 다시 목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 한 1년 전부터 다시 비염이 심해진 거거든요. 가수 데뷔 이후 비염이 더욱 심해졌다는 솔림. 찬바람 불고 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 막 연기, 담배 연기나 네네네. 이제 저희 맡을 기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럼 코가 딱 막혀요. 수술을 해야 되나까지. 환절기나 탁한 공기에 금방 코가 막혀버린다는 홍원빈. 평소 네네. 때 비염이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감기로 인해 목소리 변형은 물론 코까지 답답하다는 재민. 과연 4인방의 비염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예, 어떤 검사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우리 건강벌레 올리브의 마스코트 솔림 씨, 예, 신벌주 원숭이. 예. 자, 솔림 씨 건강 날씨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해가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맑음 하나에 흐림 2개? 저는 천둥번개가 아니면 다행이네요. 다행이지 않을까. 무조건 천둥번개 3개인데 우리 저기 박사님께서 하나 정도 봐줘갖고 네. 구름 하나에 천둥 2개. 건강 날씨를 통해 알아보는 네 사람의 비염 검진 결과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김남우 선배님 건강 날씨 돌아갑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이거 봐봐. 이야. 제가 이 코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오늘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저를 그냥 다뤄주십시오. 정 박사님 막 다뤄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번씩 저 같은 경우는 이 비염 증상이 생길 때마다 이 코가 좀 목 뒤로 넘어가는 네. 그런 맞아요. 거 있죠 왜? 콧물이요? 콧물이. 네, 이렇게 코 좀- 자체가 뒤로 네. 그러다가 막 안 넘어가고 중간에 걸려갖고 맞아요. 엄청 안 넘어가요. 아니 내가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이렇게 좀 그러니까 딥하게. 예. 근데 그거는 왜 그런 건지. 아, 네. 비염이나 충농증이 있으신 경우에 이제 그것을 후비루라고 하는데요. 코와 목에서 생긴 분비물이 인두에 고이거나 아니면 이제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 때문에 기침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지속적으로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제 후비루로 인한 부분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구취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쥐까지? 그럼 주변에 이렇게 좀 입냄새 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그 후비루라고 하셨잖아요. 네. 후비루 치료를 좀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받으세요. 우리 코를 후벼도 후비루는 아니에요. 입만 열고 지금 하수구 냄새가. 소화계통이 안 좋아도 그 구취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한방적으로 위에 열이 있다거나 위에 담음이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을 때 구취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후비루로 인한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져 있을 때는 동시에 치료를 해주셔야 구취가 치료가 됩니다. 예. 네, 솔림 씨의 내시경상을 보면요. 이 점액질이 많이 과다로 분비되어 그때 있었고요. 콧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점막 상태가 약간의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되는 상태셨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옅은 자주색이나 청색 또는 흰색에 가까운 색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솔림 씨 같은 경우는 증상이나 이런 내시경상이나 봤을 때 후비루가 조금 동반되어 아, 그래요? 예. 그럴 줄 그러면 알았어. 알레르기성 비염의 또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대표적인 3대 증상은 이제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되겠고요. 이 외에도 가려움증이나 뭐 후비루가 동반되기도 하고 건조감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예, 평상시에 이제 비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적절한 그 혈자리를 지압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요. 여기 콧망울 옆에 바로 이렇게 움푹 들어간 영향열이라고 있습니다. 영향열이요? 예, 예. 그것이 이제 향을 받아들인다, 향기를 맡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요 영향열, 그다음에 여기 인당혈, 그다음에 합곡혈. 합곡. 예, 체하면 합곡은 이제 누르는. 예, 거기는 이제 두면부 질환에 전반적으로 쓰는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를
수시로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평소에 도움을 받으실 후비로 수가 증상이 좀 있습니다. 심한 편이에요? 아니죠? 네, 약간 있으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노래하기 전에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에 항상 이렇게 하고 누르고. 네. 그다음에 후비루가 올 것 같으면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노래를 하면 돼. 이렇게 잡고. 홍원빈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비염 증상이 좀 만성 비염,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인데 좀 오래 되셔서요, 코 점막 상태가 좀 부어 있으셨고요, 약간의 또 헐어 있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예. 수술 꼭 필요한가요? 노래를 할 때 우선은- 답답하지 않으려고. 예, 우선은 이제 비술술적인 요법으로 해 보시고 이제 안 되는 경우에 수술 요법을 고려하셔도 되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제 비내시경은 이제 저기까지만 보고 제 거는 건너뛰읍시다. 제일 보고 싶어요. 저도 남의 콧구멍을 왜 보고 싶어? 여기 나왔어. 나왔어. 난 저기 심각해요. 특이하다. 코 맞아요? 김한국님의 경우에는요, 이제 비중격도 좀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증상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워낙 만성 비염이 오래되셔가지고 이렇게 비유성 비염으로 발전된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좀 증상이 심하셨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맥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몸 상태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으셨고 피로도나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날 그 손림 씨를 만나갖고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평상시 저 스트레스 지수가 아니에요. 김한국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제 몸 상태에 맞춰서 한약을 이제 처방하셔서 드시면 되고요. 싸게 해주시나요? 이 외에도 이제 보조요법으로 스프레이 제제나 연고요법을 꾸준히 사용을 하시고요. 내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침치료나 비염겔 요법으로 코 상태를 또 더 빨리 좋아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근데 제가 알기로 그 한약 말고요. 네. 또 특효약이 하나 있습니다. 비염에는. 뭐예요? 박보드시의 콩팥 댄스.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박보드시의 콩팥 댄스를 박수해서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여덟 씨. 또 이 비염에는 좋은 게 이 바로 콩팥 댄스밖에 없어요. 이거를 자주 튀기다 보면요, 비염이 그냥 싹싹 날아가요.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콩팥.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다시 그냥 뻥 뚫립니다. 예? 그리고 선생님. 김한국 씨처럼 이렇게 비염이 오래되면 말이죠. 병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비염이 오래되면 이제 염증이 심해지고요. 그게 이제 농으로 부비동 쪽에 찰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축농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이염으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김한국 씨처럼 아까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도 아까 배웠던 혈자리를 이렇게 눌러주면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저기요. 네, 상태가 안 도움이 좋다고 하지 마시고. 될 수 있고요. 이제 혈자리를 눌러줄 때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같은 아로마 오일을 같이 경혈점에 찍어주거나 혼증요법을 통해서 더욱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이죠. 이 비염에 좋은 운동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운동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제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되고요. 예, 조깅이나 뭐 산책, 그다음에 줄넘기, 또한 폐기능이나 소화기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는 필라테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라테스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통 기초 체력이나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래서 폐에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아픈 상체를 숙여서 보통 많이 하세요. 이렇게 상체를 숙인 상태로 발구르기를 하시는 거세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실 때 숨을 계속 쉬시는 거, 호흡을요.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계속 발을 디디면서 저희가 심폐기능을, 그러니까 심혈관계 운동을 시켜준다고 해서 이 운동이 면역력 증진에 좋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 필라테스 하기 전에 워밍 운동으로 이 운동을 시켜요. 네, 다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되게 다 하실 수 있을 것 어렵지 같아요. 않으세요? 쇼스텝 이거는 우리 네, 학교 다닐 무릎 때 많이 살짝 했죠. 구부리시고요. 네, 살짝 구부리신 대로 마시고 내쉬면서 계속 발은 계속 구부리시는 거예요. 또 마시고 내쉬고요. 또
명치라 그러죠 보통. 저희 명치를 마시는 숨에 꽉 누르세요. 그럼 손이 들어가요. 내쉬는 숨에 누르면 손이 들어가지 않고 마시는 숨에 누르신 다음에 갈비뼈를 마치 피아노 타듯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시는 거세요. 갈비뼈 끝에 가셨으면 갈비뼈를 정말로 들어 올리시는데 마시는 숨에 들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그러면 갈비뼈랑 골반 사이가 좀 멀어지세요. 이렇게 멀어졌다가 손 떼면서 같이 내쉬면서 내려놓으시는 거세요. 또 반복으로 또. 네, 반복으로요. 자, 그럼 지금부터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으신 분들 모두 주목을 해주십시오.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은 음식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은 음식.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연 뭘까요? 짜잔! 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아, 네. 이것은 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라는 약재입니다. 유근피요? 유근피? 이 유근피가 비염에 어떻게 좋은지. 아, 네. 유근피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약초로서요. 신생 조직을 배양시키면서 병든 조직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비염이나 축농증이나 중이염 등에 널리 쓰이는 약재입니다. 어떻게 먹죠? 예, 달여서. 예. 그렇지 않고 저희가 벌써 다녀왔습니다. 자, 달걀 한번 지역하면 배달왔습니다. 자, 주스 같아요. 배달왔습니다. 자, 한번. 향이 좀 있는데요, 무슨? 왜요? 네, 맛이. 둥글레차 냄새도 나고. 네. 맛이 평이하고 달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달콤해요. 끝에가 달콤해요.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여기요, 선생님 원샷 하셨어요. 원샷 하세요. 모든 원샷이에요. 항상 원샷 하세요. 입에 대면 원샷이에요. 어떻게 한 잔 더 드려요? 아니 먹던 건 안 먹어요. 자, 그럼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은 음식 두 번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림씨 열어 주세요. 더덕. 네, 더덕은요. 폐 기운을 높여주고 또 폐를 맑게 하면서 예, 위에 음혈을 또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염 중에 특히 약간 건조성이라던가 이제 가래, 뭐 더덕. 예, 가래나 인후통 있을 때 같이 좋습니다. 강원도 그 홍천 쪽에 그 재배 더덕이에요. 이거 산더덕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는 척을 하세요. 자, 그러면 더덕에 이어서요. 마지막 알레르기성 비염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선생님 오픈 해쳐. 죽이에요, 죽. 무슨 죽이에요? 네, 이것은 녹황색 채소로 만든 죽인데요. 냄새가? 예, 죽보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간 녹황색 채소가 비염에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녹황색 채소는 아시다시피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또한 이제 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성 질환에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잘 드신다. 김한국 씨 맛이 어떠세요? 공짜로 드세요 아까부터. 아니 공짜로 그렇게. 그릇이 없어갖고 이렇게 먹는데. 너무 싼티 절정이세요. 너무 맛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방송에서 오드레는 못 봅니다. 오늘이 막방입니다. 여러분들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시고. 여러분, 올리브이 가족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네.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제 일반 비염 증세도 좀 심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재채기나 콧물, 코막힘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단과 또 진찰을 받으신 이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치해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농증이나 중이염으로 이제 발전될 수도 있고, 성장기 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성장이 지연되거나 또는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아주 저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신 미모의 한의사 정수경 박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